창밖으로는 아직 가시지 않은 새벽 안개가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. 2026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습하고 차갑네요.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도시 아파트 관리소장님께서 보내주신 새벽마다 남의 집 문을 발로 걷어차게 된 택배기사님의 아주 투박하지만 가슴 저린 사연을 전해드립니다. 제가 근무하는 이곳은 2023년에 완공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.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고 사람의 손길보다는 센서와 알고리즘이 우선시되는 곳이죠. 단지 내 모든 출입은 자동으로 열리고 쓰레기 수거조차 자동화로 되어 있는 첨단 아파트입니다. 하지만 그 화려한 시스템 뒤편에서 제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리 첨단적이지 못합니다. 저는 모두가 잠든 새벽,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러 대의 CCTV 화면을 응시하곤 합니다. 하지만 최근 이 평온하고도 서늘한 고요를 흔드는 아주 기괴한 민원이 게시판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. 12동 4호 라인 새벽 배송 소음. 입주민 전용 스마트폰 앱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제 미간은 저절로 찌푸려집니다. 1203호 입주민은 아주 예민하고 날선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. 그녀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은 늘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죠. 관리소장님, 도대체 배송기사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가요? 새벽마다 천둥치는 소리가 들려요. 단순히 물건을 놓는 게 아니라 보냉백을 던지는 건지 발로 차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 쾅 하는 소리에 새벽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. 이 아파트가 한두 푼 하는 곳도 아니고 이런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을 출입시켜도 되는 거예요? 이번에도 해결 안 되면 단체 민원 넣고 관리소 책임 묻겠습니다. 그녀의 글 아래는 공간 버튼이 수십 개씩 눌려 있었습니다. 사실 저도 새벽 순찰 중에 그 소리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. 퍽 하고 무언가 육중한 것이 철제 현관문에 부딪히는 소리.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. 의도적인 가해에 가까운 아주 단호하고 투박한 물리적 충격음이었죠. 도대체 어떤 기사길래 매일같이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지 제 안에서도 깊은 짜증과 의구심이 솟구쳤습니다. 결국 저는 새벽 6시 10분 12층 복도 비상구 계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.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센서 등은 제 움직임이 멈추자 금세 꺼져버렸습니다. 5분쯤 지났을까요? 엘리베이터가 요란한 기계음을 내며 12층에 멈춰섰습니다. 문이 열리고 파란색 유니폼 조끼를 입은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. 쉬는 조끼 넘어 보이는 얼굴엔 깊은 피로가 훈장처럼 패여 있었고 그의 낡은 운동화 앞코는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.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1204호 앞에 섰습니다. 손에는 신선식품이 든 파란색 보냉백이 들려 있었죠.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.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보냉백을 바닥에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. 그럼 그렇지, 소문이 와전된 건가 싶던 찰나 그는 갑자기 뒤로 두어 걸음 물러나더니 오른쪽 다리를 뒤로 힘껏 뺐습니다. 그리고는 마치 축구공을 차듯 현관문을 쾅 하고 걷어찼습니다. 철제문이 진동하며 복도 전체에 둔탁한 소음이 퍼져나갔습니다.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상구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. 이보세요, 기사님. 지금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.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입주민들이 요즘 난린데 당신 대체 무슨 원한이 있어서 남의 집 문을 걷어차는 겁니까?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기사님들까지 욕먹는 거예요. 당장 업체에 연락해서 경위서 받게 할 테니 그리하세요. 제 호통에 기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떨었습니다.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당황한 듯 어버버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. 그의 퀭한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. 기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. 화면 속엔
1204호 어르신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문자 메시지 창이 띄워져 있었습니다.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. 기사 양반, 오늘도 고생이 많네. 내가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함세. 새벽에 배송 올 때마다 문을 좀 세게 차주게나. 그리고 안에서 인기척이 나는지 확인 좀 해주게나. 혼자 사는 늙은이가 잠결에 숨이 멎어도 아무도 모를까봐. 그게 제일 무서워. 자네 발소리와 문 차는 소리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안부 인사야. 미안하고 고맙네. 문자에는 문소리 덕분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네라는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죠.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. 그의 눈가엔 어느새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.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마치 자기 자신의 잘못인 양 조용히 읊조렸습니다. 소장님, 저도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. 혹시라도 민원 들어와서 일자리 잃을까 봐요. 그런데 1204호 어르신, 자제분들이 모두 해외에 계신다고 하네요. 지난번에 제가 직접 배달 갔을 때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우시더라고요. 만약 인기척이 없으면 자기가 죽은 줄 알고 꼭 문을 따고 들어와 달라고요. 그 뒤로는 민원보다 어르신 생사가 더 걱정돼서 차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. 일부러 크게 소리낸 거 정말 죄송합니다. 저는 멍하니 1204호의 굳게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. 저 문 너머엔 차가운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길질 소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한 노인의 고독이 있었습니다. 우리가 소음이라고 치부하며 앱에 손가락 몇 번 튕겨 민원을 넣던 그 소리는 사실 한 인간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그 신호에 응답하는 유일한 이웃의 투박한 우정이었던 겁니다. 저는 기사님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. 우리는 정적 속에 서 있었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1204호 안쪽에서 아주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누군가 살아있다는 가장 평범하고도 숭고한 증거였습니다. 다행이다. 오늘도 깨어나셨네요. 소장님, 저 이제 가야 합니다. 뒷집들도 신선식품이라 늦으면 안 되거든요. 민원은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기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뒤에도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. 2026년 인공지능이 배달 경로를 계산하고 로봇이 서빙하는 시대라지만 결국 사람의 숨통을 트여주는 건 사람의 투박한 발길질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. 저는 관리소로 돌아와 커뮤니티 게시판의 민원 글 아래에 아주 긴 답글을 남겼습니다. 기사님의 소음은 누군가에겐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. 라고요.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1203호의 항의는 멈췄습니다. 아니,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며칠 뒤 새벽 순찰을 하던 제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. 1204호 문 앞에는 배송기사님을 위한 따뜻한 캔커피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. 기사님, 오늘도 힘내세요. 단절된 아카트 숲,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라지만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투박한 배려입니다.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? 혹시 내 주변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 속에 누군가의 간절한 안부가 숨어 있진 않은지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김 작가의 라디오 사연이었습니다.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온기를 함께 나눠주세요. 여러분, 편안한 하루 되세요.